벨기에 양궁협회 직원들이 자국의 양궁 발전을 목표로 교류하고 배우기 위해 방문할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한물 갔어. 미국이 낫지. 스포츠 강국은 미국이지 무슨 한국이야. 미국이 모든 종목이 우월해. 그러자 그 사람들 속의 한 직원은 사람들의 의견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활동하던 당시에 최고의 국가는 한국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여자 양궁 전 국가대표이며 현 양궁협회 직원인 엠버였어요. 오늘의 이야기 엠버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 여자 양궁 전 국가대표이자 현 벨기에 양궁협회 직원인 엠버라고 해요. 전 벨기에 양궁 선수이자 벨기에 양궁협회 직원으로서 제 삶은 항상 정확성, 통제력, 예측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벨기에에서 양궁은 저에게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어요. 양궁장은 시위를 당기고 조준하고 놓는 리듬에 빠져들 수 있는 제 삶의 터전이었어요. 제 삶은 규칙과 정확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이것이 저를 성공적인 양궁 선수로 만든 원동력이었죠. 뿐만 아니라 은퇴한 후에는 협회에서 일하며 좋은 선수들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벨기에 양궁 발전을 위해 협회에서 의논하던 중 한국과의 시범 경기와 기술 교류라는 중요한 일정이 생겼고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뜻밖의 기회가 생겼지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왜 한국일까? 다른 나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한국은 저에게 미지의 세계였으며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죠. 가끔씩 짧은 뉴스와 대중문화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은 정신없이 바빴어요.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양궁, 기술과 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 도시를 여행하는 실용적인 방법까지 한국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사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출국날이 다가왔어요. 양궁 장비를 단단히 챙기고 공항에 서 있는 제 가슴은 기대감으로 두근거렸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익숙한 벨기에의 풍경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앉았을 때 저는 밤하늘 아래 펼쳐진 서울의 불빛에 매료되어 창문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한국의 효율성과 기술 발전을 처음으로 실감할 수 있었어요. 공항은 넓고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으며 저 같은 외국인 여행객이 이용하기에도 놀라울 정도로 쉬웠어요. 영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된 디지털 안내판이 세련되고 현대적인 터미널을 안내해 주었어요. 짐과 양궁 장비를 챙기고 입국장 안으로 들어서자 수많은 얼굴이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어요. 그는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제 가이드이자 통역을 담당할 기훈 씨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는 따뜻한 미소와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가진 중년 남성이었어요. 유창한 영어 실력 덕분에 의사소통 장벽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기훈 선생님은 하루 종일 한국 양궁의 세계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저의 열정과 새로운 환경의 문화적 차이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저는 매우 흥분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저와 전혀 다른 땅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숭배되는지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전통 양궁장에 도착했어요. 활터는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번잡한 도심과는 다른 고요한 분위기였어요. 이곳에서 공사들은 정신 수양과 신체, 기술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 전통 활쏘긴 궁도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저는 궁도 선수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자신의 기술에 대한 깊은 집중력과 존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선수들의 동작은 정확하고 우아했으며 한 발 한 발은 오랜 연습과 헌신의 결정체였어요. 기술적이고 경쟁적인 측면에 더 중점을 두는 벨기에에서 양궁을 접했던 것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었어요.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마스터, 궁수인, 수석, 강사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는 궁도의 역사와 한국 문화에서 궁도가 갖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의 궁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과 육체를 단련하는 문화유산의 일부였어요. 궁도에 도전해보고 싶었던 저는 한국 전통화를 받았어요. 활은 제가 고향에서 사용하던 활에 비해 가볍고
곡선도 달랐어요. 새로운 도구에 적응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엄청난 보람도 느꼈어요. 화살을 쏠 때마다 한국 양궁의 혼을 이해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사범님은 궁도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려주며 저를 지도해 주셨어요. 호흡 조절, 자세, 정신 집중의 중요성 등 익숙하지만 한국적인 방식으로 구현된 요소들에 대해 배웠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신체적 기술과 내면의 평온함의 균형을 맞추는 궁도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되었어요. 점심은 다른 궁사들과 함께하는 공동 식사였어요. 한국 전통 음식을 함께 먹으며 양궁에 대한 경험담을 나누었어요.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양궁에 대한 공통된 열정은 언어를 초월한 유대감을 형성했죠. 오후 세션에는 친선 대회가 열렸어요. 한국 양궁 선수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경쟁심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느꼈어요. 한국 양궁은 저에게 새로운 기술과 관점을 가르쳐 주었지만 무엇보다도 열정과 훈련이라는 보편적인 본질을 보여줬죠. 다음 날은 라식 수술이 예정된 날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중요한 날이었어요. 외국에서 수술을 받는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섰지만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효율성과 기술력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생겼어요. 또 이미 한국의 안과 수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어요. 병원은 한국의 의료 분야에서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기훈 씨는 제 곁에서 통역과 함께 수술 과정의 각 단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수술 전 검사는 철저했어요. 의사와 간호사는 매우 숙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공감, 능력이 뛰어났어요. 그들은 시간을 내어 수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제 모든 우려와 질문을 해결해 주었어요. 수술은 빠르고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의료진의 정확성과 전문성은 매우 뛰어났어요. 수술 후 회복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선명해진 시력이었어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의 도움 없이 세상을 보는 것은 초현실적인 경험이었죠. 이러한 시력의 변화는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새로운 관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수술 후 기훈 씨와 저는 서울의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휴식을 취하고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찾았어요. 우성한 녹음과 부드러운 자연의 소리 속에 앉아 사색의 시간을 가졌어요. 수술을 통해 시력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정의 더 넓은 의미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되었어요. 라식 수술 다음 날 아침은 환희 그 자체였어요. 전보다 더 선명하고 생생하게 보이는 세상에 눈을 떴어요. 시력 개선은 놀라웠고 그와 함께 주변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이로움과 감사가 새롭게 느껴졌어요. 마치 서울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렌즈를 얻은 것 같았어요. 호텔에서 만난 기훈 씨와 함께 새로운 시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루 동안 천천히 탐험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랜드마크인 남산 서울타워였어요. 타워에 올라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도시 풍경의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도시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멀리 보이는 산부터 아래 도시의 복잡한 건축물까지 모든 디테일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타워 꼭대기에서 서울을 바라보니 도시와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새롭고 탁 트인 시야로 서울을 바라보는 경험은 잊지 못할 경험이었죠. 다음 날은 양궁협회 직원으로 중요한 날이었죠. 기훈 씨가 지역 양궁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제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였고 무엇보다 한국 문화를 통해 양궁을 경험한 후 양궁에 대한 제 열정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대회장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죠. 수술 후 처음 출전하는 대회였기 때문에 시력 개선이 제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대회는 야외 사격장에서 열렸고 전국 각지에서 온 궁사들이 참가했어요. 대회 분위기는 활기차고 활터에 모인 궁수들 간의 선의의 경쟁과 상호 존중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저는 여러 선수들을 소개받았고 각자의 사연과 양궁에 대한 경험을 소개했죠. 제가 활을 쏠 차례가 되자 심호흡을 하고 집중했어요. 멀리서 흐릿하게 보였던 관역이 이제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였어요. 화살을 놓았고 화살이 똑바로 날아가 정중앙에 정확히 명중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정확도가 즉각적으로 향상되어 만족스러웠어요. 이후 활을 쏠 때마다 짜릿함과
자신감이 더욱 강해졌어요. 대회 내내 저는 한국 양궁 선수들의 기술과 헌신에 경외심을 느꼈어요. 수세기에 걸친 전통의 영향을 받은 그들의 기술은 우아하면서도 효과적이었죠.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양궁에 대한 새로운 유대감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양궁에 대한 애정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양궁에 새로운 의미와 동기부여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양궁은 더 이상 관역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정, 성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맺어진 관계에 관한 것이었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저는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서울에서 겪은 경험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뿐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낯선 땅에 대한 탐험으로 시작된 여행은 한국의 양궁 기술과 시스템뿐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지요. 기훈 씨가 저를 데리고 간 마지막 장소 중 하나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고요한 언덕 위의 사찰이었어요. 번잡한 서울을 벗어나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죠. 그곳에 앉아 탁 트인 도시 풍경과 평화로운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제 앞에 놓인 결정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양궁에 대한 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했어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의 융합, 기술의 발전, 풍부한 문화는 저에게 이전의 경계를 넘어서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벨기에로 돌아가서 이러한 요소들을 제 삶과 커리어에 접목할 수 없을까 고민했어요. 제가 사색에 잠겨 있는 것을 눈치챈 기훈 씨는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는 깊은 정서적 유대감과 애정이라는 한국의 정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제가 한국에서 유대감을 어떻게 형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의 말은 제가 겪은 감정적 경험을 강조하며 공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제가 직면한 결정은 제 직업적 진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에 관한 것이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얻은 교훈과 관점은 저에게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든 한국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언제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제 생각과 제가 택할 수 있는 길을 적어보았어요. 양궁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든 한국에서 기회를 탐색하든 한국의 일부를 벨기에로 가져가든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저를 이끌어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은 씁쓸했어요. 벨기에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체류 기간 동안 얻은 수많은 경험과 교훈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대감과 함께 서울에서 지냈던 순간들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기훈 씨와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장소들을 다시 방문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궁도를 처음 경험했던 전통 활터로 다시 돌아왔어요. 한국화를 다시 한번 연습하면서 저는 이 활쏘기가 요구하는 고요함과 집중력을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서양의 스포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쟁심과 평화로운 대조를 이뤘어요. 이번 방문을 통해 이 철학의 일부를 벨기에로 가져가서 평온함과 집중력을 제 자신의 연습과 교육에 통합하고 싶다는 열망이 더욱 강해졌어요.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기훈 씨와 저는 서로의 생각과 성찰을 주고받았어요. 기훈 씨는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과 외국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는 것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대화는 항상 깨달음을 주었고 감사와 상호 존중을 주고받으며 함께한 시간을 적절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밤. 저는 혼자서 서울 시내를 산책했어요. 도시의 불빛, 소리, 냄새는 이제 제게 익숙하지만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제가 걸어온 여정이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저는 이곳에 도착한 후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더 개방적이고 호기심이 많아졌고 한국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짐을 싸면서 그동안 수집한 기념품을 조심스럽게 배치했어요.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이번 여정에서 얻은 추억과 교훈의 상징이었어요. 기쁨과 도전, 배움, 성장의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이었어요. 벨기에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 저는 성취감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일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 중 하나였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도 바뀌었으니까요. 저는 단순한 추억을 넘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돌아왔고, 배운 교훈을 개인과 직장 생활에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벨기에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생각으로 가득 찬 여정이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에 대한 생각에 잠겼어요. 낯설고 미지의 땅이었던 한국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단순히 추억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한 조각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고 있었죠. 벨기에에 도착하자마자 친숙함이 저를 감싸 안았어요. 광경, 소리, 냄새 등 모든 것이 이제는 멀게만 느껴지던 고국의 삶을 떠올리게 했어요. 고향의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한국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으로 뒤덮인 새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보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경험을 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한국 양궁에서 동경했던 침착함과 집중력은 제 훈련과 지도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목격한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통해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고자 제 여정에서 얻은 이야기와 교훈을 학생들과 공유했죠. 가족 및 친구들과 다시 만나면서 저는 제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어요. 각각의 이야기는 제 안에서 일어난 성장과 변화를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여행의 영향은 제 개인적인 삶을 넘어 확장되었어요. 직업적으로는 한국에서 경험한 기술 발전과 문화적 풍요로움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사색에 잠길 때면 제가 만났던 사람들, 방문했던 장소, 살았던 수많은 경험에 대해 자주 생각하곤 했어요. 각각의 기억은 여행의 변화의 힘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한국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만 바꾼 것이 아니라 삶에 접근하는 방식까지 바꿔놓았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한국으로의 재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탐험하고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 모든 것을 다시 경험하고 싶은 깊은 갈망을 느꼈어요. 한국은 제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제2의 고향이 되었어요. 단순한 기술 교류로 시작한 이 일정은 제 인생을 바꾼 경험으로 발전했어요. 다양성의 아름다움, 새로운 경험을 포용하는 힘, 다양한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풍부한 문화와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한국은 제게 평생 간직할 선물을 주었어요.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마감하면서 이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죠.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한국은 언제나 제 이야기의 일부이자 제 인생의 중요한 장이 될 것이에요.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신가요?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준비해드리도록 할게요.